자, 본격적으로 청소년 대표팀 선발 명단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팀 명단이 떴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릉고등학교 최재호 감독님을 필두로 코치진은 신동수 세강고 코치, 또 고윤성 마산고 감독님, 또 배재고 김성영 코치, 이렇게 조금 기존 대표팀과는 좀 다르죠, 형태가. 이 코치들이 2명이나 배치가 됐습니다. 일단은 강릉고 자체가 워낙 작전과 어떤 짜임새 야구 그런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에도 대표팀의 컨셉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투수진부터 한번 볼게요. 투수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은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키워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수진. 자, 투수진은 일단 세강고 서현원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선발이 됐고, 일단은 서현원 선수는 최고 147, 8 정도 볼을 던지는 선수인데, 가장 이 선수의 장기는 슬라이더죠. 서현원 선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슬라이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무기 슬라이더인데, 제가 봤을 때 서현원 선수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주무기 체력적으로 지금 청룡기 거치면서 체력적으로 저하된 모습. 그럼에도 이 선수를 뽑은 것은 결국 슬라이더 때문이죠. 단기전에서 서현원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 이 슬라이더를 즉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짧은 이닝을 타이트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지 않았을까. 서현원 선수의 슬라이더만 본다면 충분히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청소년 대표팀 자체가 7이닝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짧은 이닝을 많이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자, 기우이님, 서현 너무 말랐던데 그럼에도 147까지 나오니 좋네요. 네, 일단 서현원 선수가 체력적으로만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좋은 투수들, 프로에서 잘하고 있는 투수들 가운데 구창모 선수,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랑 비교를 해본다면 고교 시절의 구창모보다 서현원이 훨씬 좋다. 구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구위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구창모 선수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그런 체력적인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150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면서 플러스급의 슬라이더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투수는 박명근 선수입니다. 박명근 선수는 사이드암들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 박명근 선수의 기량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박명근은 빠른 공, 특이폼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키에 낮은 타점이 외국 선수들을 상대할 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자, 외국에 과연 170에 150을 던지는 투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이드암 투수가? 저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투수는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그리고 가장 많이 등판할 투수, 중앙고등학교 윤영철 선수입니다. 자완이란 점은 가장 이 선수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투수고요. 또 외국인 선수들이 이 딥셉션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윤영철 선수의 어떤 깊숙이 찍었다 빼는 듯한 어떤 그런 팔 스윙이 외국 선수들에겐 굉장히 낯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윤영철 선수가 한 번씩 가장 느릴 때 130에서 144, 45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구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급 조절, 이 윤영철만의 어떤 컨트롤을 동반한 완급 조절이 정말 탁월할 것이다. 탁월한 완급 조절, 대표팀의 기둥이 될 것이다. 대표팀 마운드의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영철 선수에 대해선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윤영철은 실질적으로 올해 고등학교 야구에서 가장 실력으로 경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윤영철은 당연히 넘버원이죠. 윤영철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하면 윤영철은 넘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투수는
김정훈 선수 뭐 사이드암 중에서 충분히 뽑힐 선수가 뽑혔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최재호 감독도 넘버원 사이드암 투수로 김정훈 선수를 꼽았습니다. 가장 뭐 최재호 감독이 믿는 투수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표팀에서 활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아마 윤영철과 김정훈이 가장 위기 상황이나 선발 투수로 가장 많이 등판하지 않을까. 옵션 가운데 이 옵션이 될 것. 그러면 윤영철이 1옵션이겠죠. 정말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투구폼일 것이다, 외국 선수들이 상대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근에 올 시즌 뭐 조금 지나면서 147까지 구속을 찍고 이후부터는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정훈 선수가 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청룡기 때는 빠른 공 위주기보다는 볼의 어떤 무브먼트나 제구에 집중해서 타자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투수가 바로 이 대구고의 김정훈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저는 이 김정훈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어떤 구속에 대한 욕심보다는 경기 운영이나 어떤 투수로서의 안정감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부분 자체가 이 선수의 어떤 굉장히 대단한 마인드, 그리고 야구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투수는 경남고 투수 신영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교야구의 핫한 선수죠. 심준석, 김서현, 신영우, 이 150을 정말 우습게 던지는 이 3명의 투수들이 고교 무대에서 굉장히 핫한 투수들인데, 뭐 여지없이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신영우 선수를 뽑았습니다. 신영우 선수 최근에 153까지 던지면서 좋은 투수임을 증명을 했죠. 그리고 뭐 넘버 5, 올해 고교야구 1라운드에 지명될 수 있는 넘버 5의 안에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대표팀에서는 중요 옵션으로 사용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신영우 선수도 굉장히 좋고 발전 속도도 엄청난 선수인데, 실질적으로 최재호 감독이 원하는 야구 안에 신영우의 어떤 활용도가 이 단기전에서 주요 옵션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볼 수 있고요. 물론 신영우 선수가 최근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고 떨어지는 어떤 스플릿성 변화구에도 굉장히 감각이 많이 늘었어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옵션이긴 하지만 1번, 2번 옵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수. 뭐 이것도 써드리죠. 최근 변화구 감각 상승 중. 자, 물론 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그 상황의 대회 기간 중에 컨디션에 따라서 신영우가 1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 대표팀 합류 직전에 오늘 발표가 난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어떤 투구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다, 뭐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5번째 투수는 송영진, 대전고의 송영진 선수입니다. 송영진 선수는 뭐 대회 때는 지금 147, 8 보여주고 있죠. 최고는 일단 비공식이지만 150 이상의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송영진은 추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선수는 패스트볼 자체가 커터성 무브먼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자들의 어떤 배트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송영진 선수의 유형은 제가 봤을 때 이 커터성 패스트볼, 약간 그 투심성 커터성 이런 패스트볼을 활용해서 추격죠. 우리가 충분히 추격하기 위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요. 자, 서울고등학교 김서현. 자, 가장 미들맨이라고 봅니다. 김서현은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 예를 들어서 어떤 김서현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은 투수지 않습니까? 당연히 뽑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김서현을 최대한 아껴서 마지막 상황까지 가져가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1옵션이 무너졌을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1.5옵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무리보다는 또 마무리 직전에 가장 안정적인 어떤 2옵션을 둘 수 있는, 또 2옵션 앞에 1옵션, 1옵션 앞에 2옵션.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이 선수를 대표팀에서는 1.5옵션으로 5옵션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선발 뒤에 나오는 투수, 그리고 마무리 투수 앞에 나오는 투수, 저는 이렇게 상황을 예측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되겠죠, 김서현 선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윤영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선수는 김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정훈이 마지막 투수가 된다면 김정훈을 쓰기 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투수, 네, 황혜스틴님 말씀처럼 결국 조커 카드가 될 것입니다. 네, 가장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김서현 선수, 그리고 장충고등학교 이진아 선수입니다. 최근에 허리 부상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해만큼 148이라든지 147을 던지지는 못하지만 지금 최근에 144, 145를 던졌죠. 충분히.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이 볼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최근에 돌아온 뒤에 그 볼 끝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 투수가 타자들을 상대하는 능력이 진화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일단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투수가 선발되기 직전에 많은 후보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대구고의 이로운 선수라든지 북일고의 최준호 선수라든지 김범근 선수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대충 예상을 좀 한번 해보면 투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호성 선수라든지 여러 쟁쟁한 어떤 구위적인 측면들이나 구속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 대신 부상에서 갓 회복한 이진아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한 것은 결국 이진아의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표팀은 투수의 안정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대표팀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아의 어떤 안정감 있는 피칭들, 또 볼넷이 많지 않고 상대 타자를 상대하는 능력들이 가능한, 또 이진아 선수는 삼진 능력이라든지 또 땅볼을 유도해내는 능력들이 다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근님 말씀대로 7회라는 단기전의 성격상 투수들이 스스로 어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투수들,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은 결국 이 수비력과 연관이 되겠죠. 수비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투수들이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투수들, 이 단기전에서 사실 7이닝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볼이라든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연속이 된다면, 우리가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안녕님 말씀처럼 사실 이진아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진아 선수가 올 시즌에 크게 흔들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정감에 대해서 이진아를 이야기할 때 이 선수 선발 구성위원회에서 이진아 선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준호 선수와 이진아 선수를 놓고 끝까지 장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진아와 최준호를 놓고 끝까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 이진아의 최근 무브먼트가 좋았다, 최준호보다는 컨디션 난조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선수의 강점으로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심주석 선수가 승선하지 못한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에는 대표팀 관계자의 이야기를 취재한 내용을 들려드리면, 일단 제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보였다, 대표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구에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특히 이 최재호 감독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장충고와 이 덕수과의 경기에서 심준석 선수의 어떤 좀 이 커맨드 자체가 좀 흔들렸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아쉬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재호 감독도 이 심준석 선수의 어떤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해선 더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넘버원 유망주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짧은 기간 대회를 치러야 할 때 필요한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심준석 선수가 좀 아쉽게 뽑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진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안 요소, 그렇게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엄영찬 선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진출을 결정한 선수, 또 미국 진출을 고민 중인 선수, 이런 선수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대표팀 구성하겠다. 그것이 대표팀 구성 이제 선발 초기부터 세웠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읽고 갈게요. 황에스트님, 백호님 국대 감독이셨다면 심준석 선수를 뽑았다 안 뽑았다? 저는 심준석 선수를 뽑았을 것 같아요. 사실 단기전이고 심준석만큼의 구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뽑아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더라도 저는 이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이 선수가 성장하고 있는 선수고 150, 158이라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수가 뭐 지금 최근에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뭐 이틀 쉬고 나와서 157, 뭐 이틀 쉬고 나와서 또 156, 또 이틀 쉬고 나와서 156, 이런 구속을 지금 계속 빠른 공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연일 기록이 갱신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선수에게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구속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8을 던진 선수가 158을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공을 던지고 경기에 올랐던 선수가 이틀 뒤에 또다시 마운드에 올라서 또다시 많은 공을 던지고 물론 경기 중에 많은 공을 던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펜에서 또 그만큼의 공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캐치볼 개수도 감안을 한다면요.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공을 던졌던 선수가 매일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는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심준석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고 우리나라 야구를 대표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에게 매일같이 좋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성장적인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심준석 선수가 충분히 쉬고 나서 157이라는 구속을 줬지 않습니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기다려줘야 돼요. 이 선수가 157, 158을 뛰어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심준석에 대해서는 늘 굉장히 냉철합니다. 냉정합니다. 평가가. 우리 왜 그래야 되죠? 이 젊은 어린 선수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 또 한 명의 유망주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심준석 선수 아쉽지만 대표팀 승선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해 대표팀 승선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선 뭐 크게 우리 심준석 선수가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다시 158, 159 한국의 오타니처럼 뭐 좋은 공을 많이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현장에서 선수들을 보고 있는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비님, 결국 어른들의 과도한 관심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 19인데 부담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선수에게 보내줘야 될 것은 뭐 심준석이 별로네, 뭐 기대가 뭐 너무 뻥튀기네, 이런 말보다는 와, 오늘 이 정도 공을 던졌어?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내일은 더 빨라지겠지, 내일은 더 안정되겠지,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저는 이 19세 학생들에게 너무 강한 기대이지 않나, 우리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오타니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선수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장충고의 에이스죠. 사실상 에이스 황준서. 자, 일단 황준서 선수, 제가 봤을 땐 지금 드래프트에 나와도 벤선 투수 가운데 넘버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영철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투수다. 스타일도 이 선수가 비슷하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 컨트롤, 상급,
저는 이 황준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거침없는 몸쪽 승부입니다. 황준서 선수 경기를 우리가 좀 높은 곳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이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 선수는 왼손 타자의 몸쪽도 타이트하게 붙이는 투수예요. 그래서 이 좌우의 어떤 그런 공을 넣는 감각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선수다. 그런 부분들이 타자들이 까다롭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황준서가 왜 잘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한 몸쪽 승부. 우리 여러분들 다 삼성 팬들도 많으실 텐데 배영수 선수가 몸쪽으로 전성기 시절에 이 투수들 막 정말 타자들 몸쪽으로 막 타이트하게 콕콕 집어넣는 이 모습을 정말 보는 듯한 그 정도의 임팩트가 느껴지는 투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내년도에 또 나오겠지만 황준서가 올해 없었다면 장충이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물론 장충은 투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장충이 올해 뭐 이진아, 신윤호 뭐 이런 투수들을 차치하더라도 뭐 조동욱, 조동욱 맞나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또 육선엽, 원종해, 뭐 김유나 이런 투수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올해는 엄청난 그런 어떤 즐비한 투수 왕국 장충에서 이 황준서가 에이스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황준서는 생각보다 더 많이 대표팀 경기에 등판할 것이다. 2학년이지만 충분히 형들보다 앞선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장충고 에이스, 저는 뭐 비단 장충고를 넘어서 올해 고교하고 에이스 선발 베스트 팀을 뽑는다면 황준서가 한쪽에선 선발 투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완이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황준서가 활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